자, 오늘 부물 세미나 37강 제목 편식하는 아이죠. 편식하는 아이. 자, 편식하는 아이들 있죠.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집착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편식하는 아이들은 음식에 그다지 호기심을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니까요. 자, 이런 편식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인데, 근데 이게 이제 인생의 기본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성격도 두루두루 원만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편식은 아도 음식을 맛있게 먹거나 열심히 먹으려고 하지 않지요. 편식은 한두 가지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을 먹겠다고 고집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개는 음식의 섭취에 열정을 보이지 않아요. 먹으라니까 마지못해서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없으면 안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편식을 하던 겉으로 보기에는 성격이 벌써 까다로운 아이로 보일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것들은 부모가 굉장히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것들인데 왜 그러느냐면 아동이 음식을 아무 것이나 잘 먹는 아동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음식을 먹는 거하고 성격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잘 먹는 아이는 성격이 원만하고 편식을 하는 성격이 까다롭거나 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편식하는 아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단 이제 특징은 세 가지일 거고 먼저는 음식 섭취 의욕이 약한 아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편식한 아동에 드러나는 음식에 대한 의욕의 저하나 약화된 심리는 일단 부정성에서 비롯되는 경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들의 심리가 부정적으로 채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음식에 대한 의욕과 섭취가 약화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이 약화된다? 이거는 의욕이 저하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음식에 대한 의욕이 약화는 부정성이 작용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편식하는 게 성격이라고 치우쳐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특정한 음식에 집착하는 아동이다. 그렇죠. 편식하는 음식을 가리는 현상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는 집착성을 보입니다. 또 그것만 먹으려 하죠. 이런 특정 음식에 집착한다 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심리적 욕구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음식에 집착하게 된다. 그런 뜻이요. 자, 우리가 요즘 하는 중독 성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굉장한 심리적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에 중독적으로 집착하게 된다. 그런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음식이 단순히 편식한다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굉장한 증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셋째는 심리적 편향의 상태에 있는 아동이다. 요거 참 신기하죠. 음식의 편향이 심리적 편향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리적 편향은 뭐예요?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루 원만하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기울게 된다. 이러게 되면 객관적이 되지 않고 상당히 주관적으로 치우친다는 걸 얘기해요. 자,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심리의 원인을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는 이제 발달의 관점에서 보자. 발달의 관점에서 보자 하는 거고 심리 상태의 관점, 그 다음에 부모 양육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부모 양육에 가서. 자, 그러면 발달의 관점에서 먼저 보자면은 발달의 관점, 뭔가 아이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온전한 발달을 못했다고 보는 것인데 이 발달의 관점은 이제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죠. 뭐가 문제로 드러나느냐? 자주성과 독립성이 약화됐다. 자주성과 독립성이 같다면, 그죠?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부정화의 발달을 하고 있다. 관계의 부정화입니다. 마지막은 관계의 부정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세 가지가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그거예요. 오만한 발달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자, 자주성 독립성의 약관은 뭘까요? 편식이나 아동이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내면에서 허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확보되고 자주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잘 강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의존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거예요. 약한 모습으로 보이는 결과입니다. 아동의 정신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의 문제를 노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편식하는 것이 성격적인 문제고 식성의 문제, 기호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그 점을 볼 수 있어야 전문가입니다.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부정화로 발달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편식을 하다가 내면의 정신의 긍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자주 자기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자기 부정성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식한다는 그 하나가 결국은 자기 존재 전체를 두루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측면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화시키는 쪽으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부정성으로 발달하고 있다 봐야 돼. 편식하는 자신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 관계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음식을 두루 원만하게 먹는 사람 성격도 오자고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서로 나누고 교류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편식하는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친하려고 아는 사람은 배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관계의 부정성으로 발달하고 있는 측면을 봐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상태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요. 심리 상태의 관점에서는 이제 그대로 심리의 문제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서는 이제 요거는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자, 일단 이제 불안정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불안정서. 정서 상태가 불안정하다. 그 다음에 수동화의 존재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한다.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편식하는 아동이 단순히 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식하게 되는 원인을 따져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편식하니까 심리 상태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불안한 점수 상태에 있다. 불안 점수 상태가 되면 사람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신경증의 상태를 보여요. 신경의 상태가 뭐예요? 공포감도 많이 가지고 있어. 다른 아이보다. 근데 음식을 두루 골고루 섭취하는 애는 활달하고 이런 공포감도 좋고 예민하지도 않아요. 그런 걸 생각해봐요. 그러면 신경이 예민한 애는 강박증이 나도 모두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측면이 바로 이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화의 존재 처신하는 편식하는 아동은 자신을 수동화 존재로 처신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음식을 먹고 자는 음식 없이 먹으라고 하면은 잘 안 먹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맛있게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라고 할 때만 먹으려고 하는 이 벌써 수동화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고 편식하는 아동에서 발견되는 소극적인 성향이나 일종의 이것이 피해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못해서 내가 할 것만 간신히 해낸다 하고 내가 관심이 없어도 두루두루 남을 위해서 해낸다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건 음식 먹는 문제로만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닌 게 뭐냐면 이렇게 자꾸 편식하게 되는 아이들의 심리 특성이 나중에는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편식하는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경우에 자신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부모가 해주는 음식만 먹어야 되는 피해자다.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도 해주지 않는다. 엄마 좋아하는 것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피해자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왜 큰 문제가? 이게 나중에 의심증이라고 하는 편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아이들이 벌써 편식하고 있다면은 이게 빨리 고쳐주지 않으면 편집증 환자, 의심증 환자로 가게 된다. 요걸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아이가 타고난 유전성의 문제로 해서 두루두루 잘 먹지 못할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 양육의 관점에서 생각하자면 부모가 양육하는데 뭔가 소홀히 한 점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특징이 부정 자극을 많이 했다. 부정적 자극을 많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박탈감이 있다. 박탈감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편식 학습, 부모의 편식, 부모 편식을 학습한 것이 아니냐. 이 측면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모 양육 관점에서 부모가 너무 부정적으로 자극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건 어떤 관점입니까? 부모가 아이의 존재를 많이 인정하고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를 많이 하고 용기를 많이 주면 아이가 긍정성이 축적해서 활달하고 자신감 있고 용감한 아이가 될 수가 있는데 부모가 부정적으로 자극을 많이 했다, 비난을 많이 했다, 지적을 많이 했다, 책망을 많이 했다, 꾸중을 많이 했다, 비교를 많이 했다 하면 아이는 부정성이 축적돼 가지고 이제 지금 정신적으로 보면 긍정 에너지가 아주 바닥에 가 있는 상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편식하는 아이 중에 긍정적인 아이가 별로 없어요. 특정한 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자기의 박탈감이라고 뭘까? 자기는 자기 사랑을 자기라고 해요. 자기는. 자, 지나친 자기 사랑은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자기 사랑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편식을 놔두면 내면에 부정성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부정성이 뭐냐면 긍정성이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사랑의 마음이 적어요. 이기주의를 많이 바르면 실제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박탈감이죠. 박탈감을 가진다 뭐예요? 상대방이 다 적으로 되고 나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공격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박탈감의 결과입니다. 나는 다 뺏겨버렸다. 이게 박탈감이죠. 네. 셋째로 부모의 편식을 학습한 결과로 보고자 하는 측면도 있어요. 부모가 편식하기 때문에 아이도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따라가지고 아이도 편식한 결과가 아니냐.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된 습성이 아이에게 학습된 결과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아이가 편식하는 큰 문제입니다. 왜? 나중에 편집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예요. 이런 아이를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차적으로 부정성을 해소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성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부모 개선을 더 양육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행동을 수련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제 어렵다 하는 것이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